기획성의 중간 돌파. 처음에는 사실 뭐 크게 관심 없었어요. 프론트 간의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제가 7번을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제가 겪었던 것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겪었고, 그게 지금 이거와 너무 좀 맞물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제 관점에서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은, 사실 이 프론트하고 현장과의 이런 불협화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외국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머니볼도 그러고, 이 비즈니스라는 프론트가 있고 이 현장을 다루는 감독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론트는 그 전에 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선수를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를 해오고, 또 감독은 현장에서 구상하는 또 그런 감독만의 생각이 또 있거든요. 프론트에서 100% 전적으로 저를 데려왔고, 현장에서는 이 트레이드를 계속 반대하는 트레이드가 제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 트레이드의 당사자가 되어보니 현장 입장에서는 프론트한테 이 트레이드가 잘못됐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선을 넘어오는 듯이 느끼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안 되는 또 그런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제가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중간에 좀 껴본 경우가 있거든요. 선수는 제가 없잖아요. 선수는 제가 없고, 뭐 트레이드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오라 그래서 갔을 뿐인데, 그 중간에 껴있으면 사실 선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운동을 해서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경우, 저는 뭐 프론트 안 해보고 현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선수만 돼봤기 때문에 선수가 마음고생이 제일 심할 것 같고, 왜냐면 선수는 삶이 걸려 있으니까 선수 생활은 영원히 못 하는 거잖아요. 뭐 감독이나 프론트는 또 하면 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번에 뭐 폭행 얘기도 했는데, 약간 우리나라 야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도기가 계속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도 들어왔다가 지금 뭐 성민규 단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많은 걸 배워가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 방식에 익숙한 또 분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 받아와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프런트가 있고,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서로가 오해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큰 문제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팀을 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과장될 수도 있고, 내막을 모르니까. 결국은 둘 다 팀을 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누가 더 정권을 갖냐 안 갖냐는, 그 구단만의 특징이 또 있고 다 특색이 다 있거든요. 뭐 전에도 누군가가 뭐 인스타에도 얘기했지만 스카우트 컵스 얘기도 하고, 머니볼에 보면 오클랜드의 경우도 있고, 결국은 어떤 단장과 어떤 감독이 이걸 해결해 나가냐가 중요한 거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된다, 뭐 단장이 예전에는 감독이 모든 권한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또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을 받아들이고, 뭐 미국의 어떤 메이저리그에 대한 어떤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도기에서 이런 단장과의 감독과의 이런 불안한 마찰은 예전부터 쭉 있었던 건데, 이게 표면 위에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감독 단장의 마음은 같은 거니까, 뭐 냉철하게 그 선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팀을 위해서, 그렇죠, 뭐 FA 포수를 안 잡고 이 선수를 잡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약간의 어떤 오해적인 불씨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에 제가 모은 연도에 트레이드 됐을 때 그때 상황하고 약간은 겹친다고. 왜냐면 현장이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프론트가 프론트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역할 분담이 있다고 하면, 스토브리그는 단장이 어떤 조금 권한이 조금 더 센 거잖아요. 단장이 팀을 리모델링하면 그 선수를 갖고 이제 감독이 어떻게 기용을 하는 건데, 뭐 이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팀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면 조금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뭐 사실 지금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선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육성도 중요하고, 감독은 현재 성적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단장은 육성에 좀 신경을 쓰고, 뭐 약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개 구단이 있으니까 10개 구단이 다 비슷한 좀 처지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성민구 단장처럼 미국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선진 야구를 가져와서 본인 할 거를 좀 철저하게 해내는 단장과 약간 이런 경우는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지금 10개 구단 중에 다 단장들이 예전부터 같이 감독들하고 뛰었고 그런 오랫동안 한국 야구를 지켜봐왔고 뭐 선후배 관계를 얽혀서 올라가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완전히 외국 시스템을 받은 단장이 선임되고 그 단장이 소신껏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한국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한국 야구를 봤던 감독과의 어떤 약간의 서로 또 솔직한 두 분이 다 되게 솔직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허문회 감독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뭐 솔직한 스타일이고 성명구 단장도 좀 솔직한 스타일 같아요.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약간 말을 돌리거나 기존의 다른 분들처럼 약간 속내를 숨기거나 이러면 이게 또 표면에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허문회 감독도 약간의 어떤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속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편이고 송명규 단장은 원래 또 어릴 때부터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롯데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시끄럽지만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돼서 이게 고쳐나가는 하나의 어떤 이게 표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제가 7번 다녀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런 완력 싸움으로 선수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줄곧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건데 이게 앞으로 나옴으로써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익성의 정면 돌파. 잘하는 사람 써야죠. 사실 그게 맞죠. 일단은 팀이 잘 돼야 되니까 지금 성적이 제일 서바이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적 위주의 프로잖아요. 잘하는 애를 쓰는 걸로 가서 그냥 서바이벌을 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 시즌 도중에 뭐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도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오늘 4타수 2안타 쳤으면 뭐 도루 조절해서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또 잘해 또 나가. 그렇게 서로 주전을 쾌차할 수 있는 경쟁 구도로 가서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뭐 오늘 잘했는데 내일 빼버리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잘했는데 왜 빼냐. 성적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보는 건 다르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팬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우월한 그 경기에 나가서 잘하는 선수를 계속 기용해서 주전을 만드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앞에도 봤지만 뭐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뭐 계속 이렇게 잘하는데도 빼버리고 다시 이 사람 넣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롯데는 주전 포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주전 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래툰으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주전 포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서바이벌 구조로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내는지 하는 게 팀으로도 시너지가 훨씬 세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는데 100게임을 계속 주는 것도 무리고요. 그러니까 시즌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는 진짜 서바이벌로 가야 되는 게 뭐 10게임도 많아요. 사실은 성적이 안 나는데 10게임을 계속 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즌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데려온 선수고 미래를 해서 데려왔다면 어떤 공정한 기회의 장을 여는 거는 뭐 불협화음을 없애고 약간 색안경 끼는 걸 없앨 수 있는 거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뭐 하나 가서도 제가 올스타 전까지 시즌 초반에 뭐 홈런을 거의 6, 7개 이상 치고 있는데도 시합을 못 나갔거든요. 제가 홈런 1위 때도 시합을 못 나갔어요. 저는 하물며. 그래서 저는 개막전도 못 나갔고 중간에 대타로 기용되다가 제가 홈런을 몰아치는 바람에 홈런 1위까지 갔는데도 못 나갔고 제가 홀스타 베스트 9을 했는데도 시합을 못 나갔어요. 뭐 그런 정도까지 밀렸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상도 많이 보고 부상이 악화돼서 결국은 후반기는 그 2군에 많이 있었어요. 플레이오프 때 다시 제가 가게 된 거죠. 가을 야구 때. 아파도 이제 부상을 안고도 큰 경기를 위해서 가서 다행히 큰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서 팀이 우승하게끔 또 성적은 났는데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주전으로 제가 자리 잡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뭐 게임 수나 안타 수나 봤을 때는 뭐 거의 반반 수준이었죠. 사실은 자리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반반 정도였죠.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코치님까지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시합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좀 약간 애매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 뜻인지 저는 모르니까 저는 선수가 성적이 나면 시합을 나갈 줄 알았어요. 성적이 나고 내가 잘하면 제 자리를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개막전 2연전도 계속 기용이 안 될 때도 참았는데 성적이 났는데도 못 나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자리 잡고 있는 젊은 외야수들이 있었기도.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롯데 상황과 비슷하죠. 이렇게 감독님이 자리 잡고 키우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제가 갑자기 굴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장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론트 트레이드를 반대한 거고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한 거고 프론트 입장에서는 제가 약간 돌격 제장 스타일이 있어서 팀 칼라 바꾸는 1번 타자가 필요하다고 사장단에서는 했었고 프론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젊은 외야수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젊은 투수랑 노장진 선수랑 제가 트레이드했는데 노장진 선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망주고 엄청나게 좋은 고졸 이후로 계속 10승을 할 수 있는 선수와 꽉 차 있는 외야수를 저를 데리고 오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팀 컬러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팀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약간 무모한 애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가 껴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실 엄청나게 젊은 나이였고 화가 많이 나고 제 감정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지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롯데를 보고 하면 아 이거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양쪽이. 근데 이제 최소화로 하려 그러면 희생을 최소화로 하려면 프로기 때문에 성적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게 가장 프로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익성의 중간 돌파. 뭐 저도 사실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예, 그때 뭐 선수협이라는 또 다른 사장님은 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사장님은 끝까지 저를 그때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프론트가 성공한 거잖아요. 우승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성공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노장진 선수가 가서 뭐 15승을 하고 뭐 그런 좋은 성적을 내고 저는 뭐 이렇게 반밖에 못 뛰었지만 결국은 우승을 안겼다는 건 그에 뭐 프론트가 끝까지 나를 데려간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팀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죠. 저도 그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프론트나 사장 입장에서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어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 안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일단 프론트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승함으로써. 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현실에도 있었던 일이고 세계 어디 가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큰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현명하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두 분이 다 팀을 원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팀의 성격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수면 위에 올라와서 힘들 뿐이지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현명하게 대처하고 선수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면 잘하는 선수를 기용하는 게 동등한 기회를 줘서 경쟁 구도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